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뭐가 있는지. 앞에서 했던 것들은 많이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염색체는 좀 앞에서 했던 것도 빨리빨리 하고요. 염색체는 이제 유전 물질인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이고 히스톤 단백질은 이제 DNA를 응축시키는 데 관여를 하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지. 그래서 염색체의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솜이고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기본 단위고요. 그죠?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기본 단위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하나씩 있는 거죠. 인산, 당, 염기는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뉴클레오타이드인데 그거는 DNA의 기본 단위고 그 염색체의 기본 단위는 요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풀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게 뭐 그 염색사로 풀려 있을 때도 이렇게 뉴클레오솜이 관찰은 되지만 DNA를 복제해야 할 때는 이 히스톤 단백질이랑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DNA랑 복제할 때는 뭐 그럴 때는 그렇다라는 거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구슬 모양의 뉴클레오솜들이 보이는데 염색체는 평상시에는 감기 때는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세포 분열을 해야 될 때는 염색체로 이제 뭉치는 거죠. 이게 DNA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응축되어 막대 모양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염색체고, 요거는 이제 염색사 같은 게 이제 풀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네요.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과 여러 단계에 걸쳐 꼬이고 응축되면은 한 10,000분의 1 정도로 짧아지게 된다. 뭔가 손실이 조금 더 적겠죠, 그렇죠? 자, 유전자는 이제 DNA 특정 부분이고, 요런 디테일한 게 수능에 나오진 않죠, 사실. 수능에는 20문제만 딱 이제 내는 거기 때문에, 문제 낼 거만 내지만, 하여튼, 알고는 있어야지, 그, 내신에는 좀 더 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DNA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다.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DNA의 염기 서열이 곧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 거다. 염기 서열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뭐 그런 거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염색체는 이제 이렇게 응축이 된 건데, 유전체라고 하는 말은 한 세포가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NA와 유전자와하고의 관계. DNA 특정 부분이 RNA로 이제 전달되고 전사되죠. 전사되고 그게 이제 단백질로 합성이 되면 이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읽어두시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모여 있으면은 그런 거는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도 한다. 사람은 이제 유전자가 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단백질 유전자를 가진다. 그러니까 염색체는 23쌍인데 그 안에 유전자들은 더 많다라는 거죠.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들이 더 많다. 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그러니까 사람이 단백질 합성해야 되는 단백질의 종류가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염색체, 상동 염색체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쌍을 이루고 있죠. 상동 염색체는. 그 다음에 상염색체는 이제 성염색체 말고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22쌍에 44개죠. 성염색체는 암수에 따라 다른데 사람 같은 경우 XX, XY로 성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그 내공의임에도 조금 써 있었는데 여기도 써 있는데 상동 염색체는 이제 정의가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로 정의를 하는데
남자의 경우 XY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런 하는 행동들이 다 상동 염색체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로 간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수분열 시 짝을 이루어 접합하는 염색체로 정의하기도 한다. 예. 아무튼 XY도 상동 염색체로 취급을 해달라. 자, 문제 풀다 보면 핵상을 표시해야 될 때가 많아요. 핵상은 염색체의 구성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으면 상동 염색체가 존재해서 짝을 이루고 있으면 E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6은 염색체 개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은 뭐 보기 편하긴 한데, 얘는 종이가 이제 시험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기를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핵상을 써라라고 하면 지금 상동 염색체가 없어요. N은 3이라고 쓰고, 이런 경우는 이제 생식세포가 이렇다라는 걸 아셔야죠. 생식세포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쌍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성염색체까지 포함한 거야. 그런데 요거 다 같잖아. 그러면 그 여자의 어떤 여성의 뭐 암컷의 어떤 세포겠죠. 암컷이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성염색체도 지금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핵상을 표시할 때 짝을 이루고 있으면 EN으로 표시하시고, N은 이제 그 감수분열 결과 생식세포는 핵상이 N이다. 핵형은 그 염색체의 어떤 형태, 외형적 특징, 그거를 핵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물 종마다 고유한 핵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면 다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이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와 개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유전자의 그 상태까지 똑같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이렇게 생겼다, 사람들은. 그래서 22번 염색체까지 있고 크기 순으로 나열하고요. 요거 하나하나가 상동 염색체죠. 요거랑 요거 상동 염색체입니다. 요 끄트머리에 있는 애는 이제 XX 같으면은 성염색체인데 XX고, 다르면 XY고, 핵형 분석할 때는 이제 중기 때 응축이 가장 잘 되기 때문에 중기 때 사진을 찍어서 핵형 분석을 한다. 뭐 기본적인 거지만 무조건 염색체가 많다라고 고등한 건 아니죠. 뭐 개는 염색체가 78개나 되고요. 감자도 뭐 많고 뭐 이러네. 합니다.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 염색 분체가 형성이 돼야지 세포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염색체를 그 DNA를 복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복제하는 시기가 뭐 S기가 될 텐데, 그때는 잠깐 뉴클레오 솜이 풀어져 있어요. 뒤에 이제 어떤 문제 나오던데, 그때는 잠깐 풀어져 있다가 다시 응축이 돼서 이렇게 염색 분체가 형성이 되고, 이 둘은 유전적 구성이 동일하다. 유전적 구성이 동일하고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 동원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여기 염색 방추사가 달라붙어서 양쪽으로 끌어가는 구조가 동원체고, 이 둘은 구조가 동일하다.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 알고 있으셔야 하고, 지금은 이제 뭐 체세포 분리 과정이고요. 아까도 여기 써 있었죠. 10,000분의 1 정도로 짧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손실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뭉쳐져 있어야지.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소실되는 거는 맞고, 유전 물질이 딸 세포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눌 수 있게 이런 구조를 띠게 된다. 넘기시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데요. 상동 염색체의 같은 부분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형질은 하나인데 그 형질을 결정하기 위한 유전자는 한 쌍이야, 한 쌍. 뭐 AA 아니면 AB,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한 쌍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쌍꺼풀 유전자가 그 우성이거든요, 우성. 외꺼풀 유전자는 열성이야, 열성.
이 사람이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이걸 결정하려면 이 두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라지에나 스몰 a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이걸 둘을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 대립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야. 뭐 대립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라고 해서 형질이 두 개가 발현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우열의 원리에 따르죠. 그쵸? 그래서 자, 이건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는 애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복제를 하면 염색 분체가 되잖아. 염색 분체가 되면 얘네들끼리는 같은 거죠. 그래서 복제 상태일 때는 이 유전자의 그 상대적 비율이 짝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복제 상태일 때는 E도 2개 있고 라지 E도 2개 있고 라지 A는 4개지. 어찌됐건 짝수를 이뤄. 이거 문제 풀 때 중요합니다. 복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E, 스몰 E가 그 유전자 구성인데, 이 복제되어 있을 때는 이게 한 세트가 더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이게 복제되어 있다 이런 표시지. 근데 이건 아직 복제하기 전이면은 유전자 구성은 라지 A, 라지 E, 스몰 E죠. 근데 이제 상대적인 개수 B가 복제되어 있을 때는 짝수다. 요거는 이제 얘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죠. 이거는 짝수야. 2대 1대 1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4대 뭐 2대 2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짝수를 이룬다. 중요해요. 예제 보시면 크기를 비교하셔야 돼. 모양과 크기. 이 둘이 상동 염색체죠. 이 둘이 색깔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크기. 요 둘이 상동 염색체죠. 근데 뭐라고 써있나 지금. 근데 요거랑 같죠? 분체니까 리을 스몰 a 맞지? 그 다음에 디귿 라지 b 맞죠? 모두 가지고 있다고 써져 있네요.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스몰 a가 있으면 요 반대쪽 상등 염색체에는 라지 a가 있어야지. 라지 a가, 그쵸? 모두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몰 b도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스몰 b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가와라는 상동 염색체, 다와라는 염색 분체, 그 다음에 각각의 유전자 구성을 썼습니다. 글을 좀 시간 있으면 좀 읽어두시는 게 좋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세포 주기와 체세포 분열. 세포 주기는 이렇게 복제되고 이렇게 뭐 간기 지나서 분열하고 간기 분열, 요게 하나의 사이클 주기인데, 이제 G1기부터 시작을 하면 G1기 때 이제 막 딸 세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이잖아. 그때는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하고 세포 소기관의 수를 늘립니다. 이때 DNA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때 G1기라고 합니다. 뭐 공백이라는 의미에서 갭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G를 따기도 하고, 생장의 의미에서 G를 따기도 합니다. 좀 커지다 보면 이제 S기가 되는데, S기 때 뭐예요? S기 때 DNA를 복제한다. S기 때 DNA를 복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DNA 양이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는 구간, DNA 양이 늘어나는 구간. 그러면 이제 S기가 지나면 이제 다 늘어났어. 그러면 G2기 때는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DNA를 합성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동원체나 아니면 방추사를 구성하는 물질, 그런 거는 G2기 때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까지 다 합쳐서 간기라고 해. 준비가 되면 이제 분열기에 들어가는데, 분열기가 되면은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이 나중에 일어나는데, 핵분열에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뉘죠. 핵분열 시기에. 근데 아무튼 분열기는 다 합쳐가지고 M기라고 해요. 마이토시스라고 하는 의미는 M기. 체세포 분열, 하여튼 M기에서 M자를 따왔네요. 이제 마이토시스에서. 간기는 전체 세포 그 주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간기 세포가 훨씬 더 많이 관찰이 되겠죠. 근데 간기가 이제 G1기, S기, G2기가 있는 거고요. 빠르게 성장한다, G1기 때는. 근데 이 중에서도 더 긴 시기는 G1기가 길어요. 이 시기가, G1기가. S기 때가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고, DNA가 복제되어 그 양이 2배로 증가하고, G2기 때는 분열기 들어가기 전인데 세포가 완전히 생장하고 분열에 필요한 방추사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과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합성한다. 세포막도 이제 먼저 합성해 놓는구나. 그 세포질 분열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핵에 보면은 인이라고 하는 게 또 보이거든요. 핵에 인이 있어, 그쵸? 인은 간기의 핵에서 관찰되는 구조물로, 거기서 이제 리보솜을 생성되는 장소래. 리보솜은 인에서 만든대. 그러긴 한데, 리보솜을 인에서 만드는구나. 분열기가 되면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간기에 비해서는 시간이 매우 짧은 거예요. 분열기에 2개의 딸핵이 형성되는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이제 체세포 분열이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 2개의 딸 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자, 그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하는 거고요. 세포질 분열은 세포 구조의 차이 때문에 동물 세포는 세포질 함입이라고 해서 밖에서 안쪽으로, 식물 세포는 세포판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일어나면서 세포질 분열이 완성이 됩니다. 체세포 분열. 자, 간기 때는 이제 염색체는 핵 속에 풀어져 있기 때문에 관찰되지는 않는다. 핵 분열이 일어나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전기 때는 염색체 형성되고 방추사가 형성이 되고 그 세포막은 핵막이지, 핵막은 사라지고, 중기 때 중앙에 배열하고, 자, 후기 때 중요한 게 이제 체세포 분열에서 염색체 분체의 분리죠. 염색 분체의 분리. 상동 염색체 분리 안 일어납니다. 말기 때가 되면 세포질 분열도 일어나고, 핵막과 핵막이 이제 새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는 풀어져서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포가 이제 복제를 해 놔서 이제 염색 분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체세포 분열은 분열이 일어나도 어떻게 돼?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 염색체 구성도 동일하다. 체세포 분열은. 세포질 분열은 이렇게 되고요. 동물 세포는 세포질 함입, 식물 세포는 세포판이 안에서 바깥으로. 그 다음 이 그래프 중요한데, 자,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2라고 했을 때 G1기 때는 DNA를 복제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가 S기가 되면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 DNA가 2배로 늘어나고요. G2기 때도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되고, 말기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DNA 상대량이 줄어드는데, 그렇다라고 여기서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고, 염색체 수는 2n에서 2n이야, 그대로. 염색체 수가 반감되는 건 아니야. 그냥 염색 분체만 분리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7쪽에 뭐 나중에 이제 뭐 사람의 유전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자, 다를 보면 21번 염색체가 3개야, 3개. 그쵸? 그러니까 이걸 핵형 분석을 해서, 아, 이 사람의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21번 염색체가 3개면 우리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이제 핵형 분석을 해봤더니, 아, 다운 증후군이 나와. 근데 이게 임신했을 때 이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운 증후군이면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예전에 어떤 분이 하여튼 다운 증후군, 자식이 다운 증후군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도 나으시더라고요. 그러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하면은 성별 알 수 있고 염색체 수 이상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끊겨 있거나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알아. 근데 어떤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염색체 이상이 아니라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염색체 수 이상이나 형태 이상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지만 핵형 분석으로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까지는 모른다. 탐구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나의 핵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나는 이런데, XX네요. 여자네. 생식세포의 핵형은 아니죠. 왜냐면 이제 뭐, 지금 핵상이 EN에 46개로 되어 있습니다. 생식세포는 아니고, 자, 1번 염색체 2개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모양이 지금, 이거는 지금 염색 분체가 있는 모양은 아니에요. 대부분 책은 이제 염색 분체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 둘이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는 거고, 그래서 1번 염색체가 2개가 있는 거는 맞죠. 2개가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가 23쌍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상염색체보다 길이가 짧다. 뭐 꼭 그렇진 않잖아요. 1번은 되게 길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성 결정에 관여하는 염색체가 관여하지 않는 이구나. 염색체는 이제 22쌍이지만 44개죠. 관여하지 않는 염색체, 상염색체. 가와 나에서 각 번호마다 염색체 쌍으로 존재하는 까닭.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 번호의 염색체를 하나씩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각 번호의 염색체를 하나씩 물려받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핵형 분석은 염색체 이상은 알 수 있지만 유전자 이상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으로 그 핵형 분석으로 유전자 이상을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그 서열이라던가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유전자 서열을 분석해야지 알 수가 있고, 염색체의 형태나 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길게요. 이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고, 유제를 보겠습니다. 유제. 기억은 기본 단위가 DNA잖아요. 아미노산은 아니지. 근데 예를 들어서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뭐가 있다. 근데 그건 단백질이니까 그거는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 돼요. DNA는 뉴클레오타이드고,
니은은 염색 사네. 그럼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네요. 니은은. 그쵸?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같은 위치에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틀렸는데 이거는 분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거야. 옆에 하나 더 그려놓고 상동 염색체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쵸? 무조건 같은 거야. 이거는 뭐 돌연변이가 생겼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하여튼 일반적인 경우에서, 자, 디귿과 리을의 세포 주기는 B시기에 분리되어 이동한다. B시기가 여기가 지금 제일 짧네. 요때가 M기가 맞네요. S기니까 여기가 G1기고 얘 G2기고, M기 때 이거 분리돼 가지고 이동하는 거 맞다. 그쵸? 그 다음에 세포 한 개의 DNA 양은, 자, A 시기가 C 시기의 2배죠. S기 동안에 2배로 늘려놓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거 맞죠? 이게 내 시험 문제랑은 관련 없을 수는 있는데 뭐 재밌더라고요. 예, 세포 주기를 조절을 한대. 이걸 확인을 한대. 이거 확인을 해가지고 얘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예, 이거 멈출 수 있대.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잘 안 돼 있으면은 이거를 멈춘대. 그래서 이거 확인해 가지고 이게 다 됐다. 이게 다 준비가 다 됐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대요. 이거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일할 때 이게 확인하는 지점들이 있대. 재밌는 것 같고, 만약에 후기가 이제 시작이 될 때는 코에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걸 묶고 있대. 분리가 안 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정렬이 다 됐어요. 그래서 후기 때가 되면 이게 분리가 되면서 끌고 간대. 양극으로 이동한다. 읽어보면 재밌던데 신기하더라고요. 넘어가서 세포주기 조절을, 보통 세포는 무한정 증식하진 않습니다. 정상세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층을 다 이뤄서 꽉꽉 채웠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요. 근데 암세포는 그런 게 무한정 증식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암세포는 정상세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상세포에게 갈 뭐 영양분 이런 것들을 얘네가 더 먹어요. 더 먹으면서 무한 증식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피해를 보는 거죠. 암세포 때문에. 근데 암세포가 만들어지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애들을 이제 종양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일단 양성 종양이라고 하고, 다른 조직까지 막 흘러가서 침투하게 되면 악성 종양이 되는데,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한다. 다른 조직으로 침투하고 막 이러면, 전이 되고 이러면, 혈액이나 림프를 따라 온몸으로 이동하다가 다른 기관에 정착한 후 증식하여 종양이 생기게 된다. 암의 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가지 장기가 손상이 돼서 정상세포가 재기를 못하게 되면 사망할 수 있다. 칸 채우기 전 좀 하고, 자,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특정 부분의 유전자, DNA 염색체, 자, 유전체라고 하죠. 유전체, 모든 유전 정보를 유전체. 사람의 염색체는 체세포에는 사람은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상염색체만 따지면 44개죠. 그 다음에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 상동 염색체고,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았고, 여자의 염색체 구성은 44 플러스 XX로 쓰시면 되고, 생식세포의 핵상은 N이라고 써야 되고, N. 체세포는 EN. 자, 상동염색체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대립 유전자. 근데 대립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염색 분체끼리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같습니다. 유전자 구성이 같다. 그 다음에 간기 때는 DNA가 복제가 일어나는 기가 이제 S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M기 때 분열한다. 넘어갈게요. 자, 기본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자,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게 미안한데 기본 문제는 좀 같이 하고 개념 적용할 때 조금 더 시간을 씁시다. 기본 문제 좀 같이 하고요. 형제 결정하는 유전 정보의 단위, 이거 유전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자. 그 다음에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중 나선 구조의 물질 DNA 쓰시면 되고, 그죠? 상동 염색체가 같은 위치에 존재하며 하나의 형제를 결정한 한 쌍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대립 유전자. 용어를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하나씩 비교했을 때 유전 물질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유전체가 일단 가장 많겠다. 유전체가 많고 염색체 유전자. A는 이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쵸? A 뉴클레오솜이고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NA와 히스톤 단백질. 그 다음에 B에는 세포 주기 중 분열기에만 관찰할 수 있는 구조가 맞죠? 염색체인데 얘가. 자, 기역과 니은은 유전자 구성이 같다, 맞죠? A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을 쓰면 되고, 뉴클레오솜. 기역과 니은은 부모에게 한 개씩 물려받은 거 아닙니다. 복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똑같은 애 하나 더 그려놔야지 상동 염색체가 되는 거지. 기역, 니은. 자, 이게 니네가 이제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 지금 크기 같나? 안 같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쵸? 이것도 안 같은 것 같고, 요것도 안 같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네. 6개. N은 6. 하나, 둘, 셋, 넷 다. N은 6이라고 쓰셔야 돼. 잘 봐야 돼, 크기. 근데 이거는 크기 같죠, 이거. 같죠? 같아, 그쵸? 그래서 2에는 짝을 이루고 있잖아. 2에는 6. 이해 가세요? 염색체 수, 이거 염색체 수죠, 6은. 근데 만약 염색 분체 수를 물어본다면 이건 12개. 염색 분체는 12개. 이거 염색 분체는 6개. 저거 염색 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그냥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염색 분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분체는 아니겠지만, 뭐 그럼 이제 DNA 양으로 물어보겠지 뭐. DNA 양으로 물어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겠죠. 아무튼 가와 나의 핵형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성별을 쓰시오. 요거는 뭐 사람인가 사람? 사람이면 남자라고 써도 되겠죠. 남자, 여자 쓰면 되고요. XX니까. 기역과 니은은 각각 어떤 염색체인지 쓰시오. 큰 게 X입니다. 작은 게 Y고 XY. 나의 핵형에서 상동 염색체 쌍은 몇 쌍이냐? 23쌍이고, 자, 나의 핵형에서 상염색체는 몇 개냐? 개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44개.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핵형은 체세포 분열 중기 염색체 사진을 이용해 분석하는 게 맞고요. 기억 맞고. 자, 니은 가의 3번 염색체는 부모에게 한 개씩 물려받은 것이다. 뭐 뭐든 그렇긴 하겠지. 하나씩 3번에 2개가 있는데 그 하나씩 물려받았다. 정상인 여자의 생식세포 핵형은 나와 같다. 생식세포니까 저거의 절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체세포들의 핵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두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번 염색체만 나타냈으며
이 동물의 1번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는 라지 A가 스몰 a가 있다.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볼 수 있네요. 근데 이거는 아직 복제하기 전인 거죠. 이거는 이제 복제한 후고. 근데 사실 복제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렇게 문제 풀어야지. 자, 요거는 이제 니은은 A고요. 요거는 지금 A와 라지 A와 스몰 A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스몰 A인데 이거 복제한 거니까 요것도 스몰 A죠, 그렇죠? 예. 스몰 A, 라지 A, 스몰 A 순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각 시기의 이름을 쓰시오. 뭐 이게 M기고요. 화살표 이렇게 갑니다. G1기, S기, G2기. 간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G1, S, G2기 합쳐서 G2기까지 합쳐서 간기. 그 다음 S기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DNA의 복제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니은이죠, 니은. 이렇게 풀어져 있던 애들이 염색체로 응축이 되는 시기는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 과정의 간기부터 해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간기는 이제 염색체가 안 보여야 되니까 D고요. 그 다음에 A, B, 후기, 이제 말기 이렇게 되죠. 염색 분체가 나타나는 시기는 전기 때니까 뭐 A 쓰면 되고요.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 요 때네, 요때. 여기는 아직은 분리가 안 됐죠. E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자, 그림은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세포 A가 다시 분열하여 딸 세포 B와 C로 되는 건데요. A의 핵상이 2에는 16이에요. 근데 이게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BC도 똑같아. 2에는 16 달라지지 않아. 생식세포 분열이면 N은 8 뭐 이렇게 되겠지만. 10번. 자, 1구간, 1구간이 간기의 S기가 맞죠. 이 DNA 양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 그 다음에 1구간에서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그거는 이제 2구간 중에서 전기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G2죠. 이게 G1, S, G2, 여기가 이제 M 이렇게 되겠죠. 이 구간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그런 때가 있지. 여기 요렇게 될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가 있죠. 개념 적용을 좀 풀어봐 주십시오. 문제는 또 이렇게 쉽지는 않겠죠. 개념 적용을 1번부터 8번까지 풀어봐 주세요. 네, 1번에 좀 봅시다. A는 뉴클레오솜이네요. 핵산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게 DNA도 핵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맞는 거예요. 핵산에 DNA랑 RNA가 포함되잖아요. DNA 핵산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다. B는 지금 DNA인데 인산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같은 위치에 유전자는 같은 거야. 다를 수가 없어. 복제된 거기 때문에 같은 거죠.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분석할 때 잘 하셔야 되는데, 자, A와 B의 어떤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A, B의 염색체 구성은 요거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같고 요렇게 같은데 얘는 안 같네. 그쵸? 안 같은 애는 이제 그 성염색체인 거지. 근데 이제 XY겠지, XY. 그래서 요게 지금 2n의 6인데 2n의 6인 애가 얘인데 얘가 A네. 근데 지금 이 둘이 안 같으니까 아무튼 동물이니까요. 뭐 수컷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상동염색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생식세포야. 지금 생식세포고, 지금 이거의 핵상을 쓰면은 EN이 아니라 N이죠. N은 4예요. N은 4. 이 상태는 N은 4. 근데 EN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이제 EN일 때는 어떻게? EN은 8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상염색체이다. 성염색체야, 성염색체. 왜냐면 이게 좀 안 같아. 뭐 이게 만약에 XY면 얘가 X고 얘가 Y겠죠. 그 다음에 성염색체 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2개고 얘는 이 중에 누군가는 성염색체겠지, 그쵸? 그래서 가가 나의 2배다. 이거 맞아. 니은이 부계에서 물려받은 것이라면 디귿은 반드시 모계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둘의 상동염색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동염색체 관계가 아닙니다. 네, 답이 2번이고요. 자, 이런 염색체 형태 분석을 이제 형태를 보여주는 건 핵형이라고 하는 거지. 핵형 분석한 결과인데, 기억과 니은은 상동 염색체가 맞죠. 얘랑 얘는 상동 염색체가 맞아요. 이 사람은 간세포의 핵형을 분석해도 똑같다. 이게 지금 피부세포인데, 똑같죠. 체세포가 다 분열하면서 뭐 이제 이런 동일한 이제 이런 핵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사람한테는 사실 사람이면은 사람인데 여자다 그러면은 핵형은 똑같아요. 원래는 사람인데 여자야. 간세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자 얘가 여자니까 여자면은 핵형은 똑같은 거죠. 자, 분열 중인 피부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상염색체 수는 상염색체의 염색 분체로 물어봤죠. 상염색체는 44개인데 염색 분체는 88개가 되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네. 염색 분체로 물어봤잖아요.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가 2개씩 있으니까 88개가 되는 거죠. 자, 고난도 문제. 여기 뭐 색깔이 보여야지 풀리나 모르겠네. 예? 예, 요거 풀긴 했어요? 아, 이게 좀 비슷하게 보여요?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 화면이 있었어, 이게? 아, 잘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가의 세포 기억과 사람 나의, 둘 다 사람이긴 하네. 나의 니은 세포의 유전자 A,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얘는 대리 유전자이며 A와 B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뭐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지금 기억인 사람은 라지 A가 뭐 요거에 2배가 있어요. 그쵸? 2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봐봐. 그 라지 A인데 얘는 왜 B만 있지? 네. B만 있어요. B만 있어. 근데 얘가 2배네요. 얘가 2배인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A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얘네가 성염색체에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성염색체. 요 짝이 성염색체. 근데 얘는 이제 X에 있는 거지. X, 라지 X에 있는 거죠. 요거는 Y, 얘는 지금 X에 있는 거야. X에 있는 거. 근데 Y에는 없으니까 없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확실하긴 해요. 이렇게 요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요런 애는 성염색체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말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에 있는 게 맞고, 스몰 a는 가가 이거 기억이죠? 이 B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맞지? 맞죠? 아빠한테 Y 물려받았을 거 아니야? 이건 엄마한테 온 거죠? X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B를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는 아빠가 준 거고 하나는 엄마가 준 건데 둘 다 B를 가지고 있는 거지? 표기를 잘 하셔야 돼. 이렇게 표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셔야지 확실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성염색 이 B라고 하는 이 짝은 상염색체에 있으면 이게 여기가 스몰 b가 있으면 상염색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는 라지 b가 있거나 아니면 반대쪽에도 스몰 b가 있어가지고 두 배가 있거나 이래야 돼.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에 있으면. 근데 얘가 그냥 떨렁 b만 있잖아. 스몰 b만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상염색체가 아니라 성염색체에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Y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Y가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성염색체에 있는 거구나 파악이 됐는데, 이게 Y가 두 개 있는 애는 없잖아. YY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두 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X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X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X에 B가 있는 거야. 이렇게 B가. 근데 얘는 X염색체 상에 스몰 b가 있고 Y에는 요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Y에는 없는 거야. 모르겠나? 뭐 이런 구성이야. 이런 구성이야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얘가 X고 얘가 Y야. 요거는 뭐 1번이건 2번이건 하여튼 상동 염색체야. 여기 A에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B는 있는데 요 없는 거야. 얘는 X 염색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여기 A 있고 여기 A 있어요. 근데 얘는 XX이기 때문에 같은 염색체가 같이 있는 거야 이게. 여기에 BB 있는 거예요. BB. 유전자 구성. 모르겠어요? Y에는 없어요. Y는 없죠. 얘는 X 염색체에 있는 애야. 이거 중학교 때 혈우병 같은 거 배울 때 있잖아요. 혈우병 배울 때 X에 혈우병 유전자가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X에 혈우병 유전자가 있지 X에 있다라고 Y에도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유전자가 X에 있는 경우는 Y는 없는 거야. 그래서 Y에 쓰지 않는 거, Y에 없는 거야. 혈우병 유전될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그쵸? 자, 넘겨보시고 그림이 필요한 게 뭐 다른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7번에 뭐 이게 좀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 크기 보고 하시는 건데 5번부터 8번까지 일단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그 염색 분체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그림이랑 네? 염색 분체가 없는 상태로 나와 있는 22개 그려져 있는 그림이랑 네. 이 염색 분체 있는 X자로 이제 나와 있는 거랑 네. 핵형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핵형은 같은 거죠. 근데 염색 분체가 걔 둘이 걔네 둘이 그거를 핵형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기가 다른 거잖아요. 이 세포를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그냥 그렇다라고 얘를 이제 같은 사람인데 시기가 다르니까 얘 핵형과 얘 핵형이 다르다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은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 하나만 그려놓은 것 같긴 해. 왜냐면 이런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면 염색체가 보이려면 분리되자마자 찍으면 하나만 있고. 그런가 보다. 분리되자마자 이제 중기 때 찍은 게 아니라 분리되자마자 찍어서 이렇게 요것도 다 지금 다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중기 때 앞에서 봤던 거는 중기 때는 아닌 겁니다. 근데 뭐 그거가 핵형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올 거는 아니고 요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오진 않지 그거는. 같은 종류의 뭐 생명체면은 이제 핵형은 동일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제일 짧긴 하네. G2죠. 여기가 이제 S기, G1기, M기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억 시기에 핵막이 소실되고 형성된다. 전기 때 소실되고 말기 되면 다시 형성되죠. 그 핵분열에서 핵 한 개당 DNA 양은 G2기 세포가 2라고 했을 때 니은은 1이야. 2분의 1이지. G2기 때가 더 많죠. 2배. 디귿 시기에 A가 B로 변한다. 디귿 시기에 A가 B로 변한다. 이거는 이제 M기 때 그래야 되죠. 디귿 시기가 아니라 이건 응축되는 그림이잖아요. 그쵸? 복제되는 그림보다는 이제 응축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6번에 핵상이 2N인 식물의 체세포의 세포 주기입니다. M기 다음 여기 G1기, S기, G2기. P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래. 그러니까 이거는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한쪽이 라지 T면 한쪽이 스몰 T다 이거지, 그쵸? 그런 의미지. 자, 기억 시기에는 요거가 모두 있지. 이거 체세포 분열입니다. 뭐 생식세포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B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 상태다. 맞죠 이거? 후기, 체세포 분열 후기, 염색 분체 분리. 세포 한 개당 T의 수는 니은 시기에서와 A가 같다. 이거는 이제 분열기인데 아직은 분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니은은 2배로 늘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이런 거죠. 요렇게 만들었어. 그럼 T가 2개 생겨 있는 거예요. 응? 스몰 T도 2개 생겨 있는 거고. 근데 얘가 이제 요렇게 지금 배열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요 A식인 거야. 그래서 이게 변화가 없는 거죠. 같은 거죠. 2배로 이제 늘려놓은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이다. 시기에 따른 DNA 양이고 나는 중기가 되겠고 중기인데 이제 M기 중에 이제 분열기 중에 중기가 되겠죠. 자, 1시기에서 2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관찰된다. 근데 지금 이거 나눠놨잖아요. 여기가 G2기고 M기고 G1기인데 1시기는 아직 염색체가 관찰되는 게 아닙니다. 예, 방추사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기니까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2시기에 나가 관찰되는 거 맞고요. 3시기에 세포의 핵상은 1시기 세포와 같다. 핵상은 동일해. 체세포 분열할 때 핵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열이 일어나도 2에는 얼마 뭐 이렇게 똑같아요. 2에는 얼마.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4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자, 그러니까 이거 세포 한 개당 DNA 양이 1인 애가 많은데 이때는 G1기인 애들인 거야. G1기인 애들. 1인 애가 많죠. 여기는 이제 좀 과도기적인 뭐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1인 애가 지금 많죠. 근데 얘가 1에서 2로 돼가고 있는 도중이야. 여기가 S기인 애들인 거야. 이해 가나 이거? 그러니까 요런 그림에서
1인 애가 G원기인데 여기는 S기잖아요. S기 때는 뭐 1.2 뭐 이런 애들도 몇몇몇 있는 거지. 만들고 있는 도중이니까. 응? 그래서 여기가 G원기고 여기가 S기인데 여기는 이제 2배인 애가 많은데 요건 이제 G2기인데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애들도 있는 거는 아니지. 늘어나는 거네 이거는. 요 그림은 늘어나려면 어떻게 되지? 늘어날 수가 있나? 하여튼 이 G2기는 G2기랑 M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애가 M기일 때도 두 배인 데가 있잖아요. 그쵸? 뭐 전기 후기까지는 전기 중기 후기까지는 DNA 상대량이 두 배인 데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부분은 G2 플러스 M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물질 X를 처리했는데 2인에는 거의 없잖아. 그쵸? 그럼 이거는 S기가 다 안 끝난 거네요. 그러니까 G1기에서 S기에서 G2기구나. S기에서 일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S기에서 G2기로 넘어가는 거를 차단을 한 거야. 그 시기를. 거기에서 멈춘 거야. 거기에서 고정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세포 주기에서 G2기가 더 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포수가 많다라는 거는 G1기가 오랫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보이는 거니까 G1기가 더 긴 거고요. 집단 B세포에서 모두 핵막이 사라진 핵이 관찰되지 않는다. 모두 핵막이 사라진, 이거는 이제 여기는 어찌됐건 지금 간기 상태잖아. 지금 간기일 때는 핵막이 있는 거지. 핵막이 사라져서 관찰되지 않는다 틀렸죠. 간기일 때 핵막 있는 거다. 그 다음 물질 X는 세포 주기가 G1기에서 S기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한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S기에서 G2기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하는 거고, 방투사가 관찰되는 세포수는 요때 2구간이 1구간보다 많다. 맞죠? 이게 G2기나 M기 때는 방투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양 시간을 늘리면 총 세포수는 집단 B가 A보다 더 많을 것이다. 배양 시간을 늘리면 총 세포수는, 얘는 멈췄잖아요. 그쵸? 집단 B는 멈췄잖아. 더 이상 안 되겠죠? 그럼 A가 더 세포수가 많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생명과학도 한 3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2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바쁜데. 자, 어쩔 수 없죠. 좀 더 합시다. 자, 생식세포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이런 것도 좀 읽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무성생식이 뭔지, 문제 풀다 보면은 영양생식을 했다는데 그게 뭔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보는 겁니다. 지금 시간 있을 때. 생식은 이제 자손을 남겨서 종을 유지하는 건데, 자손을 남길 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는데, 무성생식은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자기 혼자 이렇게 세포를 늘리거나 아니면 몸의 일부를 떨어뜨려요. 그런 걸 무성생식이라고 하는데, 분열하는 거는 주로 단세포 생물들 분열법이고, 아메바의 분열법입니다. 집신벌레 이런 거, 세균 이런 거. 그 다음에 출합법은 이게 무슨 자기 몸체 일부를 이렇게 자라나게 해서 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얘랑 유전 정보가 동일해. 이런 거 출합법. 그 다음에 효모 있어. 효모도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똑 떨어져요. 이런 거 출합법. 그런 게 이제 좀 상식적인 건데 중학교 때 생각하면 그런 거 안 배웠을 것 같더라고요. 분열법은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단세포 생물들이고,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다. 생식세포 분열이 생식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체세포 분열이 생식이야. 출합법으로 하는 애들은 히드라나 효모 요런 애들인데,
이렇게 여기 똑 떨어져 가지고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예요. 포자 생식은 종자가 아니라 포자잖아요. 포자는 그냥 자기 혼자 만드는 거예요. 곰팡이나 버섯, 고사리 등은 포자낭에서 만들어진 포자를 퍼뜨려 가지고 번식하는 거고 무성생식이죠. 근데 영양생식은 줄기나 식물들은 줄기나 영양기관이 잎이나 줄기가 영양기관이거든요. 생식기관은 꽃이고 뭐 뿌리 이런 것도 영양기관에 해당하는데 잎이나 줄기나 뿌리 등을 그냥 잘라가지고 옆에 심어. 그러면은 동일한 유전정보가 동일한 개체가 자라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종자 생식도 할 수가 있지만 유성 생식도 할 수가 있지만 저렇게도 이제 뭐 장점이 있어요.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진 애가 자라나니까 그런 게 다 무성 생식이고 유성 생식은 이제 생식 세포를 만든 후에 생식 세포의 결합으로 자손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무성 생식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거, 염색체 구성 같고 모체와 자손의 염색체 구성 같고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근데 이제 장점은 이제 빠른 시간에 많이 만들 수 있지, 자손을. 무성 생식은. 근데 단점은 이제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 보니까 환경이 변화됐을 때 한꺼번에 다 적응 못하면 이제 멸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성생식을 하려면 먼저 생식 세포를 만들어야 돼. 근데 생식 세포를 만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두 쌍의 염색체 중에 한 쌍이라고 해야겠죠. 한 쌍의 염색체 중에 상동 염색체 하나를 이 난자에 주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난자에 주겠지. 그러니까 얘랑 유전 정보가 같지가 않죠. 일단 난자들끼리도 유전 정보가 같지가 않습니다. 정자들끼리도 유전 정보가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또 무작위적으로 만나. 유전 정보가 같지 않은 애들이 또 무작위적으로 만나. 그러니까 자손은 엄마 아빠랑 유전 정보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전 정보가 다른 애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많이 태어나 있으면은 이상한 애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애들이 환경이 변했을 때 잘 적응을 하면은 종이 멸종을 안 하는 거죠.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 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 체세포의 염색체 구성. 일단은 크기가 같은 애. 얘네가 상동염색체다,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상동염색체네. 얘도 상동염색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게 전부 다 나타낸 거면은 뭐 암컷일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나타낸 거면. 왜냐면 이제 X, Y 이게 다른 애가 없잖아요. 요런 애는 전부 다 암컷의 어떤 구성이 되는 거죠. 무성생식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낮아가지고 멸종할 수도 있다. 유성생식도 얘기했습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진화될 수 있다. 자,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감수 1분열이 일어날 때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특이한 애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동 염색체를 분리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 둘을 꼭 분리시키려면 이제 이렇게 정렬을 해 놓는 거거든요. 이가 염색체는 제1분열 전기에 나오는 거예요. 제1분열 전기. 2분열일 때는 없어. 제1분열 전기에서 중기까지는 이가 염색체가 관찰이 되는 거. 중기까지는. 이 상태로 이제 중앙에 배열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 이가 염색체가 이제 후기 때는 이제 이렇게 갈라지겠죠. 요때 이제 E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1분열 할 때. 그 다음에 염색 분체는 분리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어들면서 DNA 양도 반으로 줄어들어. 동시에 그렇게 되는 거죠. 1분열에서는, 감수 1분열에서는. 근데 1분열 후에 2분열이 일어날 때 간기가 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전기, 중기, 후기로 다 넘어가는데 2분열 중기 때는 지금 이미 상동염색체 분리가 된 후 염색 분체가 배열했다가 염색 분체들이 나뉘어져요. 그쵸?
그래서 총 4개의 딸세포가 생기는데 DNA 구성을 보면 여기에 요에는 이제 이렇게 갈라져야 되고요. 얘에 갈라져야 되고 얘에 갈라져야 돼. 근데 요런 애들이 지금 세 세트를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늘어서 있다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뭐 얘만 이제 초록색 노란색이 바뀐 상태에서 갈라져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무작위적으로 배열된다라고 얘기해. 감수 1분열 중기 때 이렇게 배열돼도 되고 얘가 파란색, 푸른색, 파란색, 하늘색, 남색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뀐 다음에 갈라져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무작위적으로 배열됐다가 상동 염색체 분리가 독립적으로 일어날 때 각각의 그 생식 세포가 가지는 염색체가 가지는 유전자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랑 다르고, 근데 봐봐요. 얘랑은 다르지만 이 얘랑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 거니까. 이 얘랑은 똑같은 겁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될 때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거고요.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날 때는 유전자 구성이 달라. 그 다음에 요런 거 시야 확장 요런 것들 좀 읽어 두셔야 되는데, 자, 이게 결국에 이제 문제 나오는 거는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G1기 때라고 할게요. G1기 때는 요런 이제 DNA 상대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제되고 나면 S기 지난 거죠. G2기 때라고 할까요? 그럼 요렇게 2배가 됩니다. DNA가. 염색 분체도 2배가 되긴 하지만 염색체 수는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염색체 수는 그냥 그대로 2개고 핵상도 그대로 2N이다. 자, 봐봐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G1기 때 이렇게 S기가 되면서 DNA가 2에서 4로 2배가 됐고요. G2기 거쳐가지고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돼. 요때 2N에서 N으로 그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DNA 양도 줄어들죠. 그 다음에 여기 간기 없이 그대로 2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서는 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건 아닌데 DNA 양은 줄어들죠. 이해가시죠? 뭐 하는지. 자, 결국에는 요 그림에 의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잘 봐라. 복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염색 분체가 있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는 염색 분체가 있는 애들이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가 1분열, 여기서 여기로 갈 때가 2분열. 감수 1분열이 일어났을 때는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고요. 감수 2분열이 일어나면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고. 다시. 자, 이건 이제 무작위적 배열에 대한 설명인데요. 얘가 요렇게 배열됐다가 나눠지는 경우랑 얘가 지금 이 순서가 바뀌었죠. 이 밑에 있는 애가, 그렇죠? 요렇게 배열됐다가 갈라지는 경우 요런 애 뭐 정자라고 할게요. 요런 정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요렇게 순서가 바뀌면은 정자가 다르죠. 유전자 구성이 다르지, 그쵸?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4종류의 지금 정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쌍이 한 쌍, 두 쌍이면은 4종류의 정자가 나와요.
근데 사람이 염색체 쌍이 23쌍이야. 그럼 이게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23제곱의 정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2의 23제곱이 약 840만 가지래. 가지수가. 근데 난자도 그렇거든요. 난자도 이 생식세포 분열할 때 2 곱하기 2의 23제곱만큼의 종류가 나와요. 근데 얘네가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의 46제곱만큼의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 다 합치면 몇 개지? 70쪽인가? 70쪽이네요. 70쪽의 자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랑 같을 수는 없죠. 일단 절대 같을 수는 없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있지. 막 도플갱어라고 해서 희한한 일이지. 자, 근데 요런 게 이제 무작위적 배열과 독립적 분리, 따로따로 독립적 분리가 일어나서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수정이 될 때도 무작위적으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다양한 자손이 만들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요인이 또 뭐냐면,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을 때 이게 결국에 이게 화학 결합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가 끊어지면서 이게 교차라는 게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됐을 때 이게 교차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 요인이 또 돼요. 자, 감수분열에 의해 자손의 염색체 수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된다. 감수분열할 때 다양한 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읽어주시면 재밌는데, 무성생식하는 애들도 유전자를 교환한대. 희한한 일이죠. 무성생식을 하는데 아무튼 뭐가 있나봐. 서로 지금 상황에서는 유전자 교환을 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판단이 드나봐. 그래서 이게 이제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게 이제 DNA인데요. 원형 보리 모양의 DNA를 플라스미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서로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히드라나 이런 애들은 환경이 좋을 때는 무성생식을 해요. 무성생식을. 근데 뭔가 환경이 뭔가 변하고 이러면은 유성생식을 한대. 희한한 일이죠. 자, 35쪽에 요거는 이제 그 다양한 생식세포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총 이제 8개인가요? 8개겠지. 8개 아닌가? 8개겠죠. 종류 같은 애도 있나 본데? 아닌가요? 뭐지? 하여튼 좀 8종류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2의 세제곱해서 8종류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1번, 2번 한번 읽어보시고 해보시고. 자, 요거는 이제 옳은 거, 요거 대립 유전자 맞지요? 이거는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다. 이게 아니야.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얘네 둘의 어떤 조합으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야. 하나의 형질을. 라젤과 스몰알은 모두 한쪽에서 물려받는 게 아니죠. 예. 상동 염색체의 배열은 항상 일정한 거 아니지. 상동 염색체 배열과 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는 거 맞아요.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배열과 분리가 일어난다. 사람은 이제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은 최대 2의 23제곱개가 되고요. 근데 자손의 염색체 조합은 2의 23제곱 곱하기 2의 23제곱이 돼서 2의 46제곱이 됩니다. 자손은. 하고 집중 분석 이거 좀 잘 읽어주시는 게 좋은데. 자, 이 모양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는 복제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 EN에서 N으로 바뀌는 데는 요 부분이고요. 좀 문제를 푸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제 분열 장소, 이런 생식세포 분열은 동물은 정소나 난소에서, 식물은 꽃밥이나 미씨에서 이런 그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유제를 한번 풀어봐 주세요. 이과 염색체는 염색체가 두 개인 거예요, 한 개인? 두 개. 상동 염색체가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과 염색체는 염색체 두 개인 겁니다. DNA 양은 가와 나에서 같다. 예, 같죠? 같아요, 그쵸? DNA 양은. 염색체 수는 하나, 둘, 셋, 넷이고, 이것도 하나, 둘, 셋, 넷이야. 그 다음에 나는 감수 2분열 중기다. 이 이과 염색체가 보이는 거는 감수 1분열이에요. 감수 1분열 중기입니다. 2분열일 때는 이미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안 보여. 2분열일 때는. 염색체 수는 가가 나의 2배다. 똑같이 지금 염색체 수 하나, 둘, 셋, 넷. 상처 부위가 재생될 때는 이게 체세포 분열인 줄 아시죠? 그쵸?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되고, 분열이 모두 끝나 형성된 딸 세포는 가는 2개인데 나는 4개잖아. 염색체 수야? 다시 봐야겠네. 딸 세포의 염색체 수구나. 그러네. 가는 4개인데 얘는 2개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가 2배가 되는 게 맞죠. 잘 모르겠으면 얘기해 주시고. 자,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예.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 재밌는데, 아무튼 남자 같은 경우에 정자는 하루에 1억 개를 만든대요. 하루에. 그럼 어떻게 그 세포가 많이 나오냐? 계속 이 정원세포를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체세포 분열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생식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가 출생 시 100만에서 200만 개의 이제 제1 난모 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중에서 이제 뭐 이 배란 주기에 따라서 하나씩 이제 제1 난모 세포 이렇게 성장을 시켜 가지고요. 근데 이게 세포 분열 하다 보면은 요 세 개는 극체라고 해가지고 퇴화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되고 얘는 사실은 이거 중에 하나만 난세포 하나만 난자가 돼서 난자의 핵이 돼서 이게 배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 체세포 분열을 계속 하고 있어서 아무튼 체세포 분열을 하루에 1억 개씩은 한다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1억 개만큼의 세포를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하루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신기해서. 자, 봅시다. 이거 암수 생식 세포 결합이 없이 무성생식 암수 생식 세포가 결합하여 새로운 개체 유성생식. 유성생식 하는 게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는 유리하다. 감수 1분열일 때 전기 때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가 염색체라고 하고요. 2분열일 때는 간기 없이 진행하며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그러면은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는다. 감수 1분열은 감수 분열은 1회 일어날 때 분열의 수가 2회, 딸세포 4개, 이가 염색체가 있죠. 형성이 된다. 형성되고, 그 다음에 색상은 EN에서 N, DNA 양 반감, 유전적으로 다양하다. 뭐 정소, 난소, 뭐 꽃밥, 미씨 이런 데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적 배열과 독립적 분리의 결과 감수분열이라 쓰면 되겠네. 8번은 감수분열 과정에서 무작위적으로 이제 배열됐다가 이제 헤어지는 건데 염색체 조합은 총 2의 n제곱까지가 되고요. 무작위적 수정이 일어나서 자손의 조합은 2의 n제곱 곱하기 2의 n제곱계. 자, 자손의 염색체 수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감수분열을 하면 염색체 수를 유지하고,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된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충분히 이론은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이제 무성생식의 특징, 암수 생식세포 결합하는 거 아니고요. 생식 방법 간단하고 번식 속도 빠르고 모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이 만들어진다. 맞네. 니은 디귿이고. 자, 체세포 분열과 관련이 깊은 생식 방법은 분열법인데 그거 쓰면 되나? 무성생식을 쓰면 되겠네. 분열 무성생식 쓰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유성생식하는 생물이 무성생식하는 생물보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데 유리하다. 그 까닭을 간단히 쓰시오.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써주시고, 자, 니은과 요 둘하고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니은은 상동 염색체, 요거는 염색 분체.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뭐야? 이가 염색체. 되시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한다. 감수분열에서 분체가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할 때는 감수 2분열 후기,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할 때는 감수 1분열 후기,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여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감수 1분열 전기.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 감수 1분열 중기. 다 아시죠? 자, 호밀의 수술에서 일어나는 감수 분열 과정이다. 근데 호밀이 그 꽃봉오리가 있을 때 활짝 피지 않았을 때 그때 안에서 이제 수술 안에서 이런 감수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자, 시기에 해당하는지 써라. 이거는 이제 다 분열 끝난 건데 이거는 감수 2분열 말기라고 써야 되네. 감수 2분열 말기가 맞네요. 말기. 이거는 감수 1분열 중기. 요거는 감수 2분열이 지금 세포 이미 2개 보이고요. 감수 2분열 후기. 요게 이제 라가 중기죠. 라가 배열된 겁니다. 이거 요거랑 이미 다른 세포인 거는지 아시죠? 예. 감수 2분열 중기. 그 다음에 분열이 진행되는 순서도 나열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나부터네. 나라 다가. 그 다음에 이가 염색체가 관찰되는 시기는 감수 1분열 전기 때 생성이 돼서 중기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나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나 시기에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 양은 가 시기에 들어있는 양의 4배입니다. 4배. 아직은 뭐 분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나의 DNA 양의 요거는 4배지. 4배. 그 다음에 4번에 핵산과 염색체 수가 2N은 14다. 가 시기에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7개고요. 핵상은 N인데 N은 7인데 7개 쓰면 되고, 사람에서 위 그림과 같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는 난소나 정소 쓰면 되죠. 자, 세포당 염색체 수와 DNA 양이 반감하는 시기 나죠. 그러니까 DNA 양도 줄어들고 염색체 수도 줄어들고, 세포가 성장하고 세포 소기관의 수가 증가하는 시기는 가인데, 가 중에서도 뭐 여기 뭐 G1기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 가져가. 세포당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고 DNA 양만 반으로 감소하는 시기는 다죠. 다. N에서 N으로 가는데 DNA 양은 줄어든다. 생식세포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되는 것과 관련이 깊은 시기는 나저다. 무작위적으로 배열됐다가 갈라질 때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감수분열은 이외에 딸세포 2개, 이거 4개, 2N에서 N으로 변화가 있죠. 뭐라 해야 되지? 반감된다. 그 다음에 이가 형성체는 언제에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1분열, 감수 1분열 전기. 감수 1분열 전기. 그때 형성이 돼. 염색 분체 분리는 둘 다 일어나는 건데 언제 일어난다라고 물어봤구나. 감수 2분열 후기. 자, 사람은 정소 또는 난소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보면 알아야 되는데 얘 지금 둘 상동 염색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2분열, 감수 2분열 중기야. 중기. 이해 가시죠? 이거 상동 염색체 아닙니다. 둘. 그 다음에
어떤 수컷이 염색체가 78개인데 성염색체는 XY인데 상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냐 정자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2개는 빼야죠. 그러니까 상염색체가 76개죠. 그런데 이제 얘는 정자니까 생식세포니까 절반이니까 38개가 들어있겠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 개에서 형성될 수 있는 정자의 염색체 조합은 이게 2에 몇 개인가요? 39쌍이네. 39쌍. 그러면 2에 39. 요만큼. 그 다음에 개가 좀 이상한가? 뭐 하여튼 요런 가지. 30. 좀 이상한 가지라서.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암수 생식세포 무작위적 수정, 체세포 분열시랑은 관련 없어요. 체세포 분열시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시 무작위적 배열과 분리, 감수 1분열시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배열과 분리. 이거 맞는 이야기고, 염색 분체는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염색 분체 분리될 때는 그 정자에 속해 있는 유전자 구성 결정 난 겁니다. 1분열일 때. 기억 되게 골라주시고. 11번 유성 생식하는 생물에서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감소 분열이 일어나는 의. 유전자는 그대로 유전자라고 써있네요.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염색체 수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를 거듭해서 이거는 맞네. 유전적으로 다양한 작소를 만들어질 수 있다. 맞죠? 열심히 했는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못 푼 문제들이 계속 쌓여가네 이거. 자, 일단 숙제는 이걸로 좀 해와주세요. 얘가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줬는데 못 푼 것도 있었죠 하나. 그렇게 좀 숙제를 해주십시오. 요 프린트는 나중에 가져오세요. 개념 적용이랑 심화 문제도 다 풀겠습니다.